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뭐 주목해야 할 것이 그 팽오라는 분인데, 그 팽우라고도 하고 팽오라고도 하는데요. 이 환단곡에 보면은 팽우, 고시, 신지 이 세 분을 갖다가 단군에 다 이제 신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팽오 이분에 대해서는 1909년 단군교 표명서에 보면은 그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길가나 고개 위에 설령당이라 하는 신령은 대황조의 명을 받아 고산대천을 다스리던 팽오의 사당이요, 들 가운데 농부가 점심을 대하면 먼저 한술밥을 던지고 비는 것은 대황조의 명을 받아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던 고시를 제사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1909년에 이미 팽오라는 인물이 대황조 곧 단군의 신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구조들이 팽오가 그 단군의 신하다라는 이야기가 1979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09년 단군교 표명서에 이미 나오고, 그 다음에 1920년 일태라는 분, 저는 혹시 이름을 잘못 찍어서 일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분의 글에 이미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도 이제 나오지 않는 그 팽오를 단군의 신하로 보는 건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미 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군의 신하 팽오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1979년에 창작했네 뭐네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일구에 가치가 없다는 건 이미 1920년에 쓴 뭐 이 글이나 그다음에 1909년에 쓴 단군교 표명서를 통해서도 이제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일태란 분이 이 단군신하라는 글에서 팽오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군의 고신으로 팽오가 있었다. 그는 산천을 구별하고 도로를 나누어 인민의 행정을 편리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풍속의 도방에 길가에 성황당을 축조해서 또한 큰 길 고개 위에 국사당을 건 사람이 다 이 팽오의 신사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전에, 이건 1920년의 글인데요. 1906년 그 위암 장지연 선생이 이제 국조고사라는 글을 쓰는데, 이 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홍만종은 1643년부터 1725년이니까 조선 중기 때 인물이죠. 그 홍만종이 쓴 동국역대 총목에 말하기를,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니 평양에 도읍했다가 후에 백악에 도읍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백성을 가르쳐서 머리를 따서 생활하였고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팽오에게 명해서 국내 산천을 다스렸다고 썼다. 그러니까 그 위암 장지연이 1906년에 쓴 글에는 팽오 단군이 자기 신하 팽오에게 명해서 산천을 다스렸다라고 한 이야기가 홍만종 조선 중기 때 선비책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환단곡에 나와 있는 이런 주요 내용들이 조선 중기의 학자들 사이에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과연 동국역대 총목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 조선 중기 홍만종의 그 동국역대 총목에 단군 조선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단군 그 원년 그 당뇨 25년에 백성들을 가르쳐 머리를 닦고 모자를 쓰게 했다. 그리고 군신과 남녀의 거처의 제도를 정한 것 또한 이것이 시작이다 운운하고요. 팽오에게 명해서 국내 산천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 홍만종 이분은 조선 중기에 이미 단군이 팽오에게 명해서 국내 산천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이분이 본기통남에는 우수주에 팽오의 비석이 있는데, 김시습이 시에서 수천, 춘천이 곧 맥국인데 팽오 때부터 길이 통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홍만종이란 조선 중기 때 선비가 썼지만 김시습 때, 김시습은 조선 초기 때 인물 아닙니까? 조선 초기 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홍만종의 이 글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갑들년에 단군이 아들 부루를 하에 보내 조회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 우가 제후들과 도산에서 회맹했는데 단군이 부루를 보내서 조회하게 했다. 그러니까 단군의 아들을 부루라고 그 환단곡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 단군의 아들 부루라고 쓰고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조선 중기 홍만종의 글에 이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이분은 또 뭘 근거로 썼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그래서 이 팽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이 좀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한서식화지에 이 팽호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한무제 때 팽호가 예맥 조선으로 통하는 길을 열고 창해군을 두니 연과 제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라고 한서식화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서식화지에서 말하는 팽호는 무제의 신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팽호가 예맥 조선으로 통하는 길을 열고 창해군을 두니 연과 제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럼 연나라는 지금의 북경 부근이고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고조선이 평안남도에 있던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나라면 여기와 그 길을 통했는데 산동반도에서 소요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이 고조선이 어디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팽호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한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에 아주 박학다식했던 유규경은 오주연 문장전 산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분도 홍만종의 이런 글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한서식화지로 고찰하니 그 한무제 때 팽호가 예맥과 조선으로 통하는 길을 열고 창해군을 두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팽호는 무제의 신하이다. 팽호는 이미 2명이 있어서 한 명은 단군에게 있고 한 명은 무제에게 있으니 이는 깊게 연구해서 판정할 수밖에 없다. 이 자세가 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 조선후기 유규경이 보니까 팽호란 인물에 대해서 한서식화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팽호는 한 중국 기사에는 무제의 신하라고 나오고 우리 기사에는 단군의 신하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책을 가장 많이 봤다는 이 유규경 선생은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결론 낼 수밖에 없다. 깊이 연구하자라고 하잖아요. 요즘 학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위서로 몰면 공부 안 하고 아주 편하죠. 그런데 이런 역사 인식이 또 조선 그 후기에 이종이란 분에게 이분은 수산집을 쓰신 분인데 이종이란 분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이종휘의 동사본기라는 책을 보면 단군의 이름은 왕검인데 혹은 성이 환씨라고 한다. 그 도당씨가 중국에 나라를 세웠을 때 단군이 개국했는데 대개 무진년이라고 한다. 9년 동안 홍수를 당해서 팽호에게는 높은 산과 큰 강을 정하게 하고 우수에 이르러 백성들이 살 터전을 정했다. 단군은 수천 년을 살다가 마쳤고 아들 부루가 섰는데 갑술년에 도산에서 하우씨와 회맹했다. 그래서 이분 조선후기 이종이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 조선 초기 세조의 수암령 때 바치지 않은 관에 내지 않은 책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책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명, 목을 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글을 쓰면서 차마 관에 바치지 않은 책의 이름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세조의 수암령이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책들이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일부 선비들 사이에서 쭉 전해졌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이 담긴 책들이 쭉 전해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의 홍만종이나 이종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계보를 보면은 주로 이제 주자학에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파를 알 수 있는 분들은 주로 소론 계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분들, 당파적으로 소론에 가까웠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세조 수암령 때 바치지 않았던 이런 책들이 은밀하게 전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계통의 학자들은 이미 환단고기에 담긴 그러한 내용들을 조선시대의 이쪽 계통 학자들은 다 이제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지금 이 단군의 신하 팽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단군의 아들 부루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이후에 너무 이제 선비들의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걸 전혀 모르고 1979년에 다시 나온 것으로 이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